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요, 오전에 이제 9시 한 반까지 이런 식으로 쭉 칸이 올라왔다가, 그거를 되돌림하고, 다시 시장은 좀 재미없는 장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때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냐,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결국에는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동기 대비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음, 똑같죠? 분봉이? 네, 똑같죠? 요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똑같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그런 흐름이다. 아,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 이슈가 없었더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행복감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루 정도 강보합 정도 상태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나쁘냐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다시 그어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시장 분석하는 뷰는 이겁니다. 반도체, 아니, 그 상호관세, 관세 발언 이후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회복을 했죠. 예, 근데 이때는 제가 장이 좋은 장은 아니다. 회복은 다행스럽게 했지만 좋은 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매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다가 요 라인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봉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주고 있죠. 봉의 크기가 이런 애들의 봉의 크기랑 지금 요런 애들의 봉의 크기는 좀 다르죠.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은 2450포인트를 하단을 두고 그 다음에 2500포인트 정도를 상단을 둔 단기 박스권의 장세다.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의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종목 장세라는 게 나와요. 종목 장세. 음, 종목별로 테마가 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좀 글씨가 좀 작네요. 제가 다시 글씨를 키워드릴게요. 글씨를 좀 키워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오늘 이게 이제 상한가 포함해서 상승된 종목들이거든요. 네, 보이시죠? 보이시면 뭐 성신양회,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다 보시면 뭐 대한과학 뭐 이런 종목, 뭐 그 다음에 토박스, 그 다음에 뭐 큐리언트 뭐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에는 다 대선 테마주입니다. 어떤 뭐 어디에 한시다라고 해서 올라가고요. 아니면 그 전에 뭐 현재 야당 대표의 회사에 뭐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오늘도 대선 테마주 말고는 딱히 재밌었던 종목은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우리가 요거를 또 한번 봐드려야죠. 시가총액 오늘 상위 종목 중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종목이 누가 있었니? 이렇게 본다면 오늘은 참 특이하게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랜만에 또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이 보시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차트도 참 재밌어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버텨주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여기서 자꾸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엔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거든요, 오늘. 없어요. 그냥 전고체 배터리가 뭐가 있지는 않은데 시장 대비 좀 강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시켜드리고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예,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아 보입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뭐 시장이 좀 안 가다 보니까 방어주들 좀 가기 시작했죠. 롯데쇼핑. 근데 이런 건 좀 재미없으니까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것도 저는 뭐 딱히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패스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건 요거예요. 한미반도체. 이게 참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랑 상태가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게 뻔히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때가 요때 정도의 이슈가 나왔을 겁니다. 요때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죠. 물론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기술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구나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딱히 없어요. 예, 딱히 뭐가 어떤 종목이 좀 좋았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오늘 종목이 움직여주는 날이 아니니까 딱히 뭐가 좋았다라는 느낌은 없고, 그러면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죠. 네, 시장 대비 약한 종목들. 오늘의 공통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겁니다.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조선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해요. 근데 실적 발표 전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받아준다? 음. 자, 현대미포 차트를 좀 키워드릴게요. 현대미포 좀 꺾였죠? 네,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좀 끌어올리는 흐름.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로 해도 조금 위쪽에서 꺾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대장주죠. 현대중공업이 대장주입니다. 5일선을 좀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가장 좀 음봉이 크죠? 61선 이탈하면 얘는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선업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조선업이 오늘 실적 발표 전에 전체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럼 세론인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안 보는 게 나은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조선업은 조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눌러줄 때요. 한국조선 대장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아직도 처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고점 올라갔다 여기서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 있죠. 28만 원짜리에서 다시 사면 됩니다. 음. 조선업은 아직 살아 있어요. 음. 왜냐면 조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줬을 때 좀 눌러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멘토님 28만 원짜리에서 사는데 여기서 또 무너지면요? 그럼 밑에서 또 담아야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눌러줬을 때 자리 28만 원짜리에서 만약에 얘가 깨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 그럼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서 다시 모아가든지. 그럼 결론은 똑같습니다. 28만 원짜리 내려왔을 때 내가 가진 비중을 모든 비중을 여기다 다 실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이해 가시죠? 네, 아마 이해 가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 약한 종목들이 이 특징이 있어요. 조선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네, 조선주들이 다 떨어졌다. 그치만 저는 아직 조선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나쁠까? 이런 생각이 좀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일단은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오전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살짝 좀 밑골이 달면서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일본 니케이가 오늘 1.3% 빠졌고, 일본 토픽스가 1.18 빠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우리나라 0.2, 0.32 굉장히 잘 버텼다라는 거죠. 예, 반면에 요즘 좀 특이한 건 이거예요. 중국 쪽. 중국, 그다음 심천, 항생, 홍콩 H지수. 전체적으로 1.5%나 올랐죠. 그러니까 요즘의 포지션은 뭐냐면 일본이 가장 안 좋고요. 일본이 가장 안 좋고 그다음 우리나라, 그다음 중국입니다. 네. 제가 요즘 이번 주에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테슬라 실적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황 실적이 남아 있고 뭐 하이닉스 실적은 의미 없고요. 하이닉스 실적은 의미 없고 그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우리나라와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하는 2 플러스 2라고 하죠. 제목도 잘 짓습니다. 2 플러스 2라고 하는 그 이제 관세 협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저는 그게. 음. 제 생각으로는 그거 협상을 하고 나서 시장이 한 번 정도 또 밀리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면요, 협상의 대가라고 하는 일본 있잖아요, 일본. 일본이 지금 협상 결과를 못 내놓고 있어요, 일본이. 보이세요, 이거? 일본? 일본 이거 니케이거든요, 여러분. 예, 일본 니케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러다가 회복을 되게 빨리 했어요, 요 날까지는, 우리나라보다. 근데 요 양봉을 지금 완전 쳐져가지고 여기서 못 올라오고 있죠. 예, 우리나라 코스피랑 다르죠. 코스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는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 양봉 완전 위쪽에서 지금 봉들이 이런 식으로 놀잖아요. 훨씬 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먼저 협상을 들어간 이 일본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 결과를 대대적으로 내놓질 못하고 있어요. 예. 아마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일본이 미국에다가 무역 흑자를 뭐 몇백만 달러를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만 원어치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흑자만큼 "우리 물건을 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아 오늘 정도면은 일본의 협상안이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일본과 미국 가장 최우방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나라의 협상도 굉장히 말릴 여지가 많다. 음. 그때까지 시장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2,500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요런 식으로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가총액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할인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할인 중, SK하이닉스 할인 중, 어 2차 전지는 좀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건너뛰고, 근데 네이버 같은 거 지금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네이버 같은 거 다 할인 중. 할인 중인 종목들을 지금 집어놔야죠. 음. 지금 집어놔서 주머니에 꼭꼭 챙겨 넣으셔야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코스피가 지금 2,450 에서 2,500 포인트를 버텨줘서 여기서 단기 박스권을 그릴 텐데 아마도 여기서 크랙하면서 딱 이 박스권을 깨거나 아니면 깨서 내려올 만한 재료는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먼저 한 일본이 그렇게 속 시원한 결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점을 꼭 체크하고 시장 들어가셔라라고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딱히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되게 좋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잘 버텨줬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잘 버텨줬다라고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이끌어줬던 테마는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의 수출액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을 아직도 갖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레벨업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